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이런 경우가 TV에서만 나오는 경우라고 사실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쓰러졌다는 분들에 대한 일을 왕왕 맡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뭐냐면 뇌경색, 고혈압,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 병명을 달고 쓰러지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애기 아빠가 너무 힘들게 그동안 일을 했어. 며칠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못했어. 그리고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거를 발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어. 내지는 회사 팀장이 이런 일을 시켰는데 이게 본인이 맡던 업무가 아니어서 갑자기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이 업무가 본인 주된 업무가 아니라 팀장 일을 떠맡다시피 해가지고 맡은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험하게 말을 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저 사람이 쓰러진 거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진 그런 경우야. 이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왕왕 이제 현실에서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산재가 되느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졌어, 이렇게 생각을 되니까 이게 산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쓰러져서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걸로 다퉈지게 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가 이제 가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 맞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지금 이런 스트레스로 출혈했다, 이런 경우,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혈압, 그 다음에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동맥, 그런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이런 걸로 인해서 애초에 그 다음에 꽈리 동맥,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부터 본인의 기왕증, 원래부터 안 좋은 상태에 처한 사람이지, 지금 과로나 이런 업무가 질병으로 인한 이런 쓰러지는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된 게 아니다. 요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따른 거는 이제 법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과로에 대한 것도 원래는 64시간, 과로 산재에 대해서는 고시 이런데 64시간,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주에 일한 시간이 몇 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 조문만 보고 나 64시간 그 전에 일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전주에 30 몇 시간 이거 채워서 일한 게 아닌데, 갑자기 늘어난 시간이 그게 아닌데, 이 법의 기준에 안 맞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너는 이 기준에 안 맞아, 포기해,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법의 기준에 안 맞구나. 근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판사님들은 이 법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구속해가지고 64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것도 하급심 판례를 읽어보자면,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품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57세 남성, 일주 평균 45시간. 근데 이제 환경이 나빴어요. 한냉 온도, 소음 분진, 유해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연장 휴일 근무를 빈번하게 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내 출혈이 발병했다. 인정됐습니다. 놀이공원 매표소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5세 여성, 이 사람은 50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병했다. 인정됐습니다. 20년간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 이 사람은 역시 64시간이 안 됐어요. 57시간. 하지만 업무량이 과도했고 강도가 세다. 그리고 초과 근무가 상시적이다. 고객 민원 대응이 힘들다.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인정이 됐습니다. 공사 현장 배관공, 30년간 일한 남성, 이분도 64시간이 안 됐어요. 일주 평균 37시간. 일용직 노동자로서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한냉 온도, 춥다. 그리고 공사 일정이 촉박해서 굉장히 쪼임을 받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강도가 세다. 이렇게 해서 신부전으로 사망, 인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사무직도 있어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무직 56시간 근로했습니다. 영업활동, 지점장인데 지점 실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서 뇌혈종 발생 인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사례가 어떤가요? 과로 산재가 꼭 64시간에 한정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근로 환경이 어떻게 나빴느냐, 신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업 실적 압박이나 이런 게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 거라서 민원의 발생 빈도가, 민원 사건 사고가 발생 빈도가 많다든지 이런 걸로 얼마든지 64시간 미만이어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또 안타까운 점은 사망 사고가 많죠.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유족들은 회사에서 대충 합의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로 산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